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조영구 전문가입니다. 수익률이 조금 더 증가되면서 11.6%의 수익률로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2위는 박지용 전문가로 수익률이 역시 소폭 증가가 됐습니다. 5.6%대 수익률입니다. 3위는 이원용 전문가 1.99%의 수익률, 4위는 김정수 전문가로 1.63%의 수익률로 3, 4위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 보겠습니다. 5위는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1.1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위는 이재우 전문가 3.8%대 손실 구간이고 이어서 송기현 전문가, 이승준 전문가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100% 수익률에 도전하는 프로젝트. 많은 전문가들이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증가된 전문가도 있고 소폭 감소된 전문가도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이재우 전문가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순위는 좀 부진합니다. 수익률도 지금 플러스로 빨리 좀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매매 어떠셨나요? 최근 들어서 일단 순위도 좀 밀려있고, 수익률이 아직까지 마이너스 권역이라 가지고, 약간 좀 답답합니다. 예. 종목들이 일단, 최근에 이제 매매하는데, 아직까지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 없어가지고, 저처럼 큰 변동은 아니게 이번 주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어제장 전체적으로 종목들은, 네.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중 조절 그리고 한 종목 정도만 교체를 하면서 매매 대응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매매하셨는지 보유 종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재우 전문가의 보유 현황입니다. 지금 이재우 전문가는 4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샘전자 34% 비중을 싣고 있습니다. JC 28% 비중이고요. 미디어플렉스, DNF 이렇게 4종목을 가지고 있고 현금 비중 0.45%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보니까 어제 비아트론을 수익을 실현하고 네. 비샘전자를 매수를 하셨어요. 지루한 움직임이 또 이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반등을 노린 그런 매매 전략을 세우셨을 텐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7,500원 정도, 7,000원대 중반 정도 목표가로 보면서 접근을 했고요.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올라가면 1% 내외 이 정도로 상승이 진행되어서 좀 답답한 감이 있어서 한번 교체로 한번 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 관련주들에 대한 매매 포인트로 잡고 있는데 아직 적절하게 매매는 집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약간 저 종목들이 큰 탄력이 없는데 대신에 현재 구간에서 다들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군이라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종목 교체도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이 다 이제 코스닥 시장의 종목이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매매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지금 이제 코스닥보다는 거래 쪽이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있는 쪽이고, 다만 이제 워낙 많이 빠진 쪽이 이제 코스닥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을 노릴 거고요. 거래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낙폭과대 경기 관련주 이들은 중간 조정은 있겠습니다만은 올 연말 연초까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 없이 천천히 기회를 포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 체크 포인트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중국 경제 공작 회의. 둘, 낙폭과대 경기주 반등. 셋, 코스닥 저점 찍었나.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중국 경제공작 회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월에 중국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 바로 이 경제공작 회의인데 네. 이번 주에 이제 개최가 될 것으로 예정은 15일에서 16일 주말로 네.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부양책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지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죠. 사실은 핵심적인 화두는 이제 도시화겠습니다. 네, 그 도시화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건설이라든가 기계, 화학, 철강 소재, 이쪽 낙폭과대 경기주들의 이제 반등에 힘을 실어준 쪽이 중국 경제공작회의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주말쯤에 이 경제공작회의가 만약에 열린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네, 차익 매물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대급부로 이번 주 정도까지는 이들의 상승세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쪽이고 어쨌든 이 경제공작회의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어떤 낙폭과대 경기주들의 반등을 이끌어내는 부분이고 대신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사실은 앞으로의 실적이라든가 뭐 성장 기대감 본다 그러면은 뭐 그 경기주 중에서는 IT 쪽인데 실제로 최근에는 낙폭과대 경기주로 올라오니까 이들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역으로 오늘 생각을 한번 되짚어 본다라고 하면 이번 주 정도까지는 이들 그 낙폭과대 경기주들 반등이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러면 다음 주 정도 초중반 정도까지 그 차익 매물이 좀 들어온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그 거래소의 IT 관련주의 반등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내수 경기 부양책으로 도시화 정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재정 정책도 올해보다는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서 그런 모멘텀들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인데 어느 정도까지 연속성을 종목으로 볼 수 있을지도 봐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낙폭과대 경기주 반등. 뭐 이어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목표를 보면서 좀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먼저 좁혀 있는데 그 전에 일단 낙폭과대 경기주들의 반등이 진행되는데 좀 더 중개 경제공작회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거 끝나면 이제 뭐 다시 창명으로서 하락하겠느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미국의 재정 절벽이겠죠. 재정 절벽이 올해 연말까지 이제 그 합의에 도출하는 그런 흐름이 된다라고 하면 낙폭과대 경기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반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다시 IT 쪽으로 돌아가거나 내수나 방어 쪽 섹터로 가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그 뭐 새벽 미국 시장 마감하고 새벽 이제 뉴스를 보니까 뭐 버냉키의 발언이라든가 뭐 그 재정결과 합의하면 쉽지 않다. 뭐 이런 발언들 계속 나오는 부분을 감안하니까 합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오히려 만약에 경제공작회의로 올랐던 부분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 차익 매물 이어 숨고르기 위해 다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쪽이고요. 여기서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뭐 빨간색 그 네모 칭칸 보면은 기관들의 매매 동향, 화학, 철강, 그다음에 건설, 금융까지 이렇게 이제 매수를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본다 그러면 지표상으로도 최근에 그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4개월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도 그러면 요거는 금융주들의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그동안에 과도하게 빠졌고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이 경기주들의 모멘텀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대신에 그렇다면 또 경기주들의 반등, 경기가 좋아지고 재정결벽이 해소되면 IT 쪽은 빠져야 되느냐? 아니죠. 그들도 올라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기관들이 사실은 IT 쪽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뭐 경기라든가 재정절벽 해결 이슈에 따라서 긍정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을 매도하고 많이 빠졌던 비중을 과도하게 줄였던 쪽을 매수한 쪽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가니까 환매가 들어올 거고 환매가 들어오니까 한정된 자금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올라간 종목들은 매도하고 철저하게 소외받던 종목들 매수하는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손바뀜까지는 아니고 어떤 포트 교체 차원의 움직임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장은 뭐 철저하게 차별화와 역차별화가 진행되는 장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요. 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코스닥 저점 찍었나입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어제 그래도 여세 만에 양봉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정말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확인할 부분은 많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토마토 시청자분을 비롯해서 많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 관심들이 많을 거예요. 거래소 간다 해도 매수했다가도 뭐 조금 이익 챙기고 나오고 코스닥 같은 경우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또 급락 나오고 또 급락 나오고 이래버리니까 쉽지 않고요. 안 빠지고 올라간 종목들도 탄력도는 왠지 좀 종목 선정을 잘하지 않으면 없어 보이고 뭐 이런 쪽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수급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관 내 매도세는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위축된 투자 심리와 더불어서 여전히 어제 반등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이 반등 가지고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일목균형표상에서 기술적인 측면인데 시간론으로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지난 10월 달이죠. 10월 중순께 찍은 고점 대비 엊그저께 화요일이었죠. 화요일날 저점을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42캔들, 이 영업일이 지나갔습니다. 보통 주가가 올라갔다가 중간 조정, 큰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42일 정도 조정을 받고 터닝 포인트를 만든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실패한다 그러면 42일에서 그 다음은 50일로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저께 화요일날 저점 딱 찍고 42 거래일 동안 조정받고 어제는 양봉 반등을 만들었거든요. 장중에 종가에 올리면서.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는 오늘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지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흐름이 480 정도로 라인을 깨지 않는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양봉 반등이 나온다면 점점 더 코스닥 바닥의 신뢰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반등이 미흡하고 반등이라도 음봉 반등이고 내일 밀리고 이런 흐름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조정은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거즘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닥이 과거의 흐름 보면은 4억 주 미만으로 내려가면은 거즘 바닥권에 임박한 자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마다 채워졌고 거의 채워지고 있고 거래 대금도 4억 주 미만으로 거래바닥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거즘 코스닥도 급하락하는 그런 변동성에서부터는 이제는 줄어들고 반발 시도하는 흐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럴 때 오늘 전략은 어느 쪽으로 세우고 계신가요? 전략의 방향이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낙폭과다 경기주 여전히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그런 가운데서 최근에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특히나 몇몇 제약사들은 굉장히 탄력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 쪽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계획이고요. 조금 전에 금융주들에 대한 경기 선행지수의 반등, 지속적인 상승 미국 쪽에 그렇다면 금융주 또한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사실은 금융주는 저도 한 1년 반 동안 한 번도 매매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손이 정말 안 나가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긍정적인 모멘텀이 오랜만에 들어왔다고 하면 조정 시에는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도 이제 금융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어서 같이 좀 시세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실질적으로 편입을 예상하는 그 종목이 있으세요? 네. 일단 먼저 보유 종목을 팔아야 이제 매매하는 건데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러면은 낙폭과다 경기주 관련 중에서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혹은 화학주의 카프로 그리고 두산엔진 이런 정도 관심 가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화일약품 그리고 하이텍팜,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 정도 관심 가지고 있고요. 금융주 하나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은행권에서 관심 가지고 있고요. 증권 쪽은 일단 장중에 움직임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탄력도는 더 좋은데 일단은 삼성증권이라든가 대우증권이라든가 동양증권이라든가 이런 쪽 종목들 관심권을 올려놓고서 한번 매매 대응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저 오늘 또 선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우 전문가의 매매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